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김영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영광 불갑인데요. 하여튼 교무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엄불교인이 교무들이 많이 나오신 것이기도 하고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불교라면은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명품이라고. 명품 후손이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엄불교에 대한 위대함과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 대정사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대산상사님이 우리 교당 옛날에 불갑 봉동교당에 하실 때 법문을 하실 때 우리 할아버지랑 가서 듣고 오셔서 그랬어요. 아이고, 물도 잠을 잔다. 모든 만물은 잠을 잔다. 물도 잠을 잔다. 그랬다고 우리 동네 겨울가에 사시는 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밤새 안 자고 그 물을 지켰대요. 그래갖고 이제 딱 12시 자시가 돼서 딱 나가봤어. 그랬더니 정말로 물소리가 안 나고 잠을 자더라. 그래갖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희 집을 와갖고 할아버지 성함을 부르시면서 어이, 어제 대산이가 한 그 교무 말이 맞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진짜 그 양반들 거짓말 안 하대. 이렇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 할아버지가 상법인데 대종사님이 지으신 법률인데 온천을 가셨답니다. 옛날에 같이 대종사님하고 같이 온천을 가셔서 대종사님이 덩어리를 딱 밀고 어이 상법이 내 등 좀 밀어보게 했는데 등을 밀라고 보니까 당신 얼굴이 명경알 같이 보여버렸다고. 딱 명경알 같이 헌떡 보이대. 그러시로 그 피부는 어떻느냐 한 게는 맹주실거리처럼 명주실천 있잖아요. 실크처럼 그렇게 보드랍다고. 우리 막내 할아버지가 융사님이거든요. 그 양반이 집에 그때 뭐하러 왔었어. 이제 할아버지 편찮으시고 형님 편찮으시다고 한 게 아이 자네도 정남했다 하면서 그때 정남 소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네도 도통하면 그렇고 내 얼굴이 보일란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가 한 열 몇 살 됐을 때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 진짜 나보다도 교당도 내가 보기에는 더 안 다녔는데 여의도 교당을 서울에 이사 와서 보니까 여의도 교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법회 끝나면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아이 우리가 교당 갔다 오면 놀러나 댕기세요 어쩌고 막 이러시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다 죽는 거야. 거의 다 죽었어. 병문안을 가도 췌장암 말기에 거의 살 가망성이 없어. 갖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주 부인이 전화 와갖고 죽으려면 좋게 죽지 미쳐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전화에다 대고 울고 그러니까 막 내가 놀래갖고 그러는데 그 6일 때제요. 우리가 교당 내가 공양 다녀갖고 그날 이 법당도 안 짓고 삐걱삐걱 2층 할 때 교당 갔다가 뭐 물건나 물고 들고 오니까 저희 집을 딱 왔는데 현관문을 딱 여니까 그 구조실에 있는 대종사님 영정사진 있잖아요. 까만 두루마기 입은 안경 쓰고 그렇게 쓰고 여름에 6일 때인데 현관문 앞에 딱 서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 하루 종일 여기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들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한테 인가를 받으러 왔대나 어쨌거나 그분 말씀이 그랬어. 내가 아무리 시타우님도 계신데 나한테 있던가 봐라. 내가 뭘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막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가 영문이 열렸다고. 이게 영문이 열릴 때 24시간을 계속 보고 느끼는 대로 말을 하니까 주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죽으려면 좋게 죽지 미쳐서 죽는다 소리가 근데 내가 그 양반 말을 듣고 본 게 그거였더라고요.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대로 계속 말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아차 대종사님이 청기를 누설하라 하면 안 됐지. 그때부터 자꾸를 쳤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내가 속없이 막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느닷없이 그게 열리냐. 응?
이게 어떻게 그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다른가 물어봤더니 비디오 말을 하더라고요. 카메라. 우리가 영화 보려면 비디오 넣고 CD 넣고 돌리면 나오듯이 자기가 생각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 가게 생각까지 미래까지 다 보이고 내가 미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다 보이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철없이 막 말을 했더니 우리 식구들이 놀래갖고 죽으려면 좋게 죽지 미쳐서 죽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전이 한글로 되었지만은 어떤 책보다 유치원만 돼도 한글만 알면 다 깨칠 수 있는 교전이 이렇게 이대하다는 거를 자기가 그때 알았다고 그러면서 영시 그 시기 우리 교전에 다 있어. 나보다 물어보지 말고 봐.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 불과교당에 교장 그 오래한 회장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많이 아프고 또 늙으시니까 자신들 따라서 강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이제 집에 오셨길래 엄마 여회장은 잘 계셔? 그러니까 여회장아 생사 자유했어. 그래서 에? 그랬거든요. 왜? 맨날 날라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생사 자유했다니까. 어쨌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용동성교당인가 중교당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법회를 딱 보시고 소파에 앉아서 교무님 이리 앉아보시라고 스타님도 아세요. 저번에 물어보시더라고 작년에 나한테. 앉으세요. 그러면서 앉으니까 돈을 500만 원을 탁 내놓으면서 교무님 내가 돈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천도제 좀 잘 지내주세요. 그렇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상해져. 교무님 보시기에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게 119차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교당으로 막 들어와. 삐뽀삐뽀 하고 그 순간에 이 양반이 119차도 불러놓고 교무님한테 그 돈도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열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아이고 예의장 날라리로 댕겼다 했다가 생사를 자유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정말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일심으로 하면 이게 이루어지. 제가 몇 년 동안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째 임기 씨는 그렇게 아파서 죽는다 했는데 영통을 어떻게 하다 했을까.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만치 아파보진 않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그 양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자식 다 여워버리고 그 양반들은 또래는 같아도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결혼을 해서 다 끝난 상태거든요. 뭐에 걸림이 없이 오로지 이 공부만 하니까 일심으로 하니까 그것을 일심으로 해서 영문이 열렸다. 이렇게 내가 결론을 냈고요. 이 또 예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이 많이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사에 대한 것을 놔버리고 비워버리니까 응? 그렇게 살다가 자유스럽게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그 교당에서 119까지 불러놓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런 분들의 사실은 제 롤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기 100년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하고 싶은 거는 딱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총부 대각전 앞에 오는 때에 그 종을 한번 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년에는 저걸 한번 각 쳐봐야 되겠다 해갖고 신청을 했어. 다행히 됐어. 그래갖고 딱 며칠 날 와라. 리허설이 몇 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요. 근데 부처님도 뭐 정업은 못 면한다고 딱 집에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 꼬마가 아파서 막 열이 막 30도 40도가 내일 나는 가야 되는데 표 KTX도 딱 끊어놨는데 아이고 일을 어째 막 40도 막 나가니까 8시에 리허설 있으니까 대각전 앞으로 모여주세요 했는데 그거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아이고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걸 어째 막 그러다가
놓자. 이번 아니면 다음 기회에 내가 그거를 치면은 내가 천복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겠느냐 하고 놓았습니다. 이게 복은 자기가 아는 만큼 지은 만큼 받는다더니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제가 그거 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고, 원불교가 우리가 무한한 기성 종교들이 많아도 우리 원불교는 사람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이 우리는 사은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은의 공물이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펴준 이 정전대로만 살면은 나도 자유를 하고 대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큰 대각을 이루시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단의 이은천입니다. 제가 선정한 임무 항목은 법회 출석을 다루답니다. 이 조목을 선정한 이유는 올해 초 법회 시간에 무결석 시상식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저도 박수 치면서 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성관님이 10년 무결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움이 아니라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참 인간의 의지는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은 참 편하게 교당을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당에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당에 다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시절 군대에 가서는 교당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고 또 원불교 교우였던 아내와 결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빠로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교당에 참석하는 것은 참 힘들어온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무결석 하시는 그 시상식을 보면서 그분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법회 출석의 의무가 기본인데 우선 법회 출석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무결석으로 할까? 라고 처음에 했다가 좀 어렵겠죠? 주말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무결석이 힘들 것 같고요. 우선 80%로 잡아놨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42주를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그 마음공부 책자에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OX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지금 실적을 보니까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한 12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80%를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남은 3달 동안 열심히 해서 유념해서 법회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 2월에는 쉬웠습니다. 모두 나왔기 때문이죠.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처음부터 무결석으로 잡을걸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3, 4월이 지나면서 주말에 근무도 잡히고 또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출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5월 유무념 달력을 보니까 60%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쿠 나 이런 교도가 어디 가겠어? 유무념을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 잡고 시작한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 생활에 교당 출석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주말이면은 교당에 꼭 나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근무가 잡히면은
직장 동료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근무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출석만은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이다 보니까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2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고 또 갈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9시 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급한 마음에 들번들번 하다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하면서 사실은 이불도 개고 설거지도 돕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교당에 빨리 가서 제 시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두 그 가족들이 모두 간다면은 이런 가족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오래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의 그 마음의 묵은 때를 원불교라는 목욕탕에서 씻고 오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일요일 아침부터 큰 소리가 나고 우리 가족 싸움의 원인이 교당 때문이라는 얘기가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당을 향하는 아내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졸린 눈을 비비며 교당에 가는 것이 실체하지 않아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인 어느 날 익산에 있는 처갓집에 갔다 왔다가 올라오면서 또 교당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가는 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고속도로는 막히고 아이들은 차량 안에서 심심하다고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를 먼저 들려가지고 음료수하고 간식을 먹이고 아예 아내 눈치를 살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보 교당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될까? 했습니다. 또 아내가 한참 생각하면서 그래요 교당 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리할 짐이 많아요. 그 교당 끝나면 서둘러 나옵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아내가 없었으면은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으로 교당에 다닐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선 씨 고마워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유무염으로 교당에 행복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은 3달 동안 유념해서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